당신을 무너뜨리고 떠나간 그 사람, 아무런 설명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돌아선 그 사람이 왜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당신을 버린 그녀가 왜 멀리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엿보고 있는 걸까요? 왜 당신의 스토리는 확인하면서 결코 먼저 연락하지는 않는 걸까요? 당신은 그녀가 남긴 침묵 속에서 익사하고 있는데 그녀는 어떻게 온라인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여기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완전히는 아닙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 침묵을 깨기를, 당신이 그녀를 쫓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여전히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추격을 멈추는 순간 그녀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침묵은 역으로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이 연락하지 않는 매 순간,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모든 게시물, 당신이 보내지 않는 모든 메시지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비명이 되어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에고가 그녀의 그리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먼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자신을 버리기로 선택한 사람을 위해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남자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관심 없는 척하는 연극도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당신의 것이었던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부재가 당신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을,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가 목격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그녀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후회, 의심, 심지어 집착까지도요. 이는 당신이 그녀를 되찾으려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노력을 멈췄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당신의 그 고요한 변화, 그 깊은 침묵은 그녀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파장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녀가 첫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멈추십시오. 그녀는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사랑의 선언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버리고 떠났는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변화의 청사진입니다. 잔꾀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완전한 탈바꿈의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침묵이 어떻게 당신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닌 당신 자신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규율과 가치, 그리고 성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되는 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성장을 향한 다짐을 표현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여정에 평화와 강인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그녀가 당신에게서 멀어진 것은 당신이 쫓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것도 그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의도를 가지고 물러섰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확신이 없는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오래된 심리전,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밀당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살짝 뒤로 물러나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관망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허둥지둥 연락하고 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 사과하며 이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장문의 메시지로 자신을 설명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을 통해 그들은 그녀가 원했던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맙니다. 그녀가 여전히 관계의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남자, 규율 잡힌 남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도 이별의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만 그 게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시험임을 인지하고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조용히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현이나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여정이 타인의 인정에서 내면의 성장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연락하지 않고 버티는 매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의 한 조각을 되찾게 됩니다. 그 침묵의 매초는 그녀가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당신의 부재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선택을 남김없이 비춥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전화, 구차한 사과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오직 침묵과 고요함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벌써 나를 잊었나? 애초에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내가 그를 영원히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녀가 당신에게 던지고 싶었던 바로 그 질문들이 이제 그녀 자신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노력으로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멈춤으로써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추격을 멈추고 해답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상품이었다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진짜 상품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녀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판도는 뒤바뀝니다. 당신의 침묵은 천둥이 되고 당신의 규율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바로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도, 그녀가 연락할 때도 아닙니다. 그녀의 부재가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때, 당신이 그녀에게서 관계의 마무리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 안에서 명확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당신을 지켜보게 두십시오. 당신의 페이지를 스크롤하게 두고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존재가 그리워지기 위해 굳이 눈에 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부재가 그녀의 세상에 충분히 오래 울려 퍼질 만큼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아리가 그녀에게 닿았을 때 그녀가 돌아온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마 그때쯤이면 당신은 그녀가 돌아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 돌아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쓰라림도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일어서는 새로운 당신은 그 누구도 쫓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이끌 뿐입니다. 두 번째 진실. 관심은 마약이었고 당신은 그 공급책이었습니다. 관심은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화폐입니다. 그녀가 인지했든 못했든 그녀는 당신의 관심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매일 아침의 메시지, 모든 칭찬, 그녀의 스토리에 남기는 모든 하트는 그녀에게 도파민을 주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선택받고, 주목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관심은 그녀의 일상적인 마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그 공급을 결코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결같았고 예측 가능했으며 그녀가 위로의 한 모금을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나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녀에게 황홀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일상의 소음, 배경음악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사라져서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해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침묵이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문자보다 더 큰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공백을 싫어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온라인 접속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하고 왜 알림창에 당신의 이름이 뜨지 않는지, 왜 최신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단 현상입니다. 그녀는 매일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당신은 잠수를 타거나 그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사랑, 관심이 무한 리필되는 음료가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귀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덜 줄수록 당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희귀할수록 더 간절히 원하게 되는 법입니다. 갑자기 그녀는 예전에는 2번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너무 밀어냈나? 내가 그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나? 내가 그를 잃어버린 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강력한 자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끊임없는 관심이 결코 해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를 더 깊이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에 공짜로 주어졌던 것을 스스로 쟁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공급자에서 모두가 원하는 상품이 되는 그 순간 관계의 모든 역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세 번째 진실. 감정은 덧칩니다. 초연해지거나 아니면 삼켜지거나 감정의 피를 흘리면서는 결코 자신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물러선 이유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당신을 베고 당신의 자신감을 흔들고 명확함과 확신을 갈구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그녀가 요구하지도 않은 힘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당신 자신을 향한 무기가 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무너질 테니까요.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패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연락하고 장문의 글을 쓰고 추격합니다. 그것이 용기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행동처럼 위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는 욕구,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갈망, 그것은 생존하려는 당신의 에고의 발버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그냥 잘 지내나 확인하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초대받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 때마다 당신은 말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모든 힘은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초연해지는 법을 배운 남자, 불편함 속에서도 반응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있는 법을 터득한 남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합니다. 그는 사랑과 의존의 차이, 갈망과 절박함의 차이를 배웁니다. 그는 관계의 끝맺음이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연락하라고, 설명하라고, 쫓아가라고 속삭일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그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그 침묵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버전을 벼려내는 불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쫓지 않는 버전,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버전,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버전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공간에 힘이 있습니다. 한때 그녀가 차지했던,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그 공간 말입니다. 침묵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녀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느끼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후회가 스며들고 의심이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할 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고통은 그녀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직 당신 혼자 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비춰줍니다. 그것은 그녀가 인정했던 것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였음을, 당신에 대한 감정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떠나간 사람에게 그 확인은 통제력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일종의 조용한 승리이며 그녀가 여전히 당신의 마음과 평화 속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떠남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깨웠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 것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연약했던 부분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과 관심 아래 묻어두었던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의심,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고통을 멈추기 위해 그녀를 쫓을 때 당신은 그녀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도감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다 해도 그 고통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고통의 근원은 그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녀의 인정에 너무 얽혀 있었고
당신의 자존감이 그녀의 존재에 너무 의존적이었던 것, 그것이 진짜 상처입니다. 내면이 강한 남자는 이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시합니다. 그는 고통이 인생의 종신형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의 너무 많은 부분을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왜 나를 떠났을까? 라고 묻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그녀가 머무는 것에 그토록 의존적이었을까? 그리고 이 하나의 질문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이제 고통은 당신의 감옥이 아니라 당신의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규율, 평화, 자존감,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닌 당신 자신의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들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때 당신의 전부였던 그 빈 공간을 당신의 성장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녀를 쫓는 대신 당신의 목적을 쫓습니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신 당신의 몸을 단련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그녀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연락을 끊음으로써 그녀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락을 끊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단계,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쓴맛이 아닌 명료함으로, 복수가 아닌 해방감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화기에서 그녀를 지우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마음과 이야기, 그리고 정체성에서 그녀를 지워냅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 문을 닫습니다.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켜보고 여전히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놓아줍니다. 흔들리지 않고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섭니다. 만약 그녀가 언젠가 돌아온다면 그녀는 자신이 필요했던 남자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그녀가 이제는 노력해서 얻어야만 하는 남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그녀의 존재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의 이동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는 끝맺음이 필요 없다. 내가 바로 끝맺음이니까 그 고요하고 흔들림 없고 단단한 에너지가 바로 당신을 다른 모든 이들과 구별짓는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탄생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진정한 불꽃을 일으켰다면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이 삶을 사십시오. 구걸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며 노력으로 얻지 않은 사랑에 허리 굽히지 않는 남자들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추격하지 않는다. 나는 진화한다. 당신을 무너뜨리고 떠나간 그 사람, 아무런 설명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돌아선 그 사람이 왜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당신을 버린 그녀가 왜 멀리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엿보고 있는 걸까요? 왜 당신의 스토리는 확인하면서 결코 먼저 연락하지는 않는 걸까요? 당신은 그녀가 남긴 침묵 속에서 익사하고 있는데 그녀는 어떻게 온라인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여기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완전히는 아닙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 침묵을 깨기를, 당신이 그녀를 쫓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여전히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추격을 멈추는 순간 그녀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침묵은 역으로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이 연락하지 않는 매 순간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모든 게시물, 당신이 보내지 않는 모든 메시지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비명이 되어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에고가 그녀의 그리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먼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자신을 버리기로 선택한 사람을 위해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남자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관심 없는 척하는 연극도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당신의 것이었던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부재가 당신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을,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가 목격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그녀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후회, 의심, 심지어 집착까지도요. 이는 당신이 그녀를 되찾으려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노력을 멈췄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당신의 그 고요한 변화, 그 깊은 침묵은 그녀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파장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녀가 첫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멈추십시오. 그녀는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사랑의 선언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버리고 떠났는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변화의 청사진입니다. 잔꾀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완전한 탈바꿈의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침묵이 어떻게 당신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닌 당신 자신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규율과 가치, 그리고 성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되는 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성장을 향한 다짐을 표현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여정에 평화와 강인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그녀가 당신에게서 멀어진 것은 당신이 쫓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것도 그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의도를 가지고 물러섰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확신이 없는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오래된 심리전,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밀당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살짝 뒤로 물러나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관망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허둥지둥 연락하고 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 사과하며 이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장문의 메시지로 자신을 설명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을 통해
그들은 그녀가 원했던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맙니다. 그녀가 여전히 관계의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남자, 규율 잡힌 남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도 이별의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만 그 게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시험임을 인지하고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조용히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현이나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여정이 타인의 인정에서 내면의 성장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연락하지 않고 버티는 매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의 한 조각을 되찾게 됩니다. 그 침묵의 매초는 그녀가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당신의 부재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선택을 남김없이 비춥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전화, 구차한 사과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오직 침묵과 고요함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벌써 나를 잊었나? 애초에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내가 그를 영원히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녀가 당신에게 던지고 싶었던 바로 그 질문들이 이제 그녀 자신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노력으로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멈춤으로써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추격을 멈추고 해답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상품이었다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진짜 상품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녀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판도는 뒤바뀝니다. 당신의 침묵은 천둥이 되고 당신의 규율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바로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도, 그녀가 연락할 때도 아닙니다. 그녀의 부재가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때, 당신이 그녀에게서 관계의 마무리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 안에서 명확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당신을 지켜보게 두십시오. 당신의 페이지를 스크롤하게 두고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존재가 그리워지기 위해 굳이 눈에 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부재가 그녀의 세상에 충분히 오래 울려 퍼질 만큼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아리가 그녀에게 닿았을 때 그녀가 돌아온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마 그때쯤이면 당신은 그녀가 돌아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 돌아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쓰라림도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일어서는 새로운 당신은 그 누구도 쫓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이끌 뿐입니다. 두 번째 진실. 관심은 마약이었고 당신은 그 공급책이었습니다. 관심은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화폐입니다. 그녀가 인지했든 못했든 그녀는 당신의 관심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매일 아침의 메시지, 모든 칭찬, 그녀의 스토리에 남기는 모든 하트는 그녀에게 도파민을 주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선택받고, 주목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관심은 그녀의 일상적인 마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그 공급을 결코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결같았고 예측 가능했으며 그녀가 위로의 한 모금을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나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녀에게 황홀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일상의 소음, 배경음악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사라져서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해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침묵이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문자보다 더 큰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공백을 싫어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온라인 접속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하고 왜 알림창에 당신의 이름이 뜨지 않는지, 왜 최신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단 현상입니다. 그녀는 매일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당신은 잠수를 타거나 그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사랑, 관심이 무한 리필되는 음료가 아니라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귀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덜 줄수록 당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희귀할수록 더 간절히 원하게 되는 법입니다. 갑자기 그녀는 예전에는 2번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너무 밀어냈나? 내가 그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겼나? 내가 그를 잃어버린 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강력한 자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끊임없는 관심이 결코 해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를 더 깊이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에 공짜로 주어졌던 것을 스스로 쟁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공급자에서 모두가 원하는 상품이 되는 그 순간 관계의 모든 역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세 번째 진실. 감정은 덫입니다. 초연해지거나 아니면 삼켜지거나 감정의 피를 흘리면서는 결코 자신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물러선 이유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당신을 베고 당신의 자신감을 흔들고 명확함과 확신을 갈구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그녀가 요구하지도 않은 힘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당신 자신을 향한 무기가 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무너질 테니까요.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패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연락하고 장문의 글을 쓰고 추격합니다. 그것이 용기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행동처럼 위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는 욕구,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갈망, 그것은 생존하려는 당신의 에고의 발버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그냥 잘 지내나 확인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초대받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 때마다 당신은 말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모든 힘은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초연해지는 법을 배운 남자, 불편함 속에서도 반응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있는 법을 터득한 남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합니다. 그는 사랑과 의존의 차이, 갈망과 절박함의 차이를 배웁니다. 그는 관계의 끝맺음이란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연락하라고, 설명하라고, 쫓아가라고 속삭일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그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그 침묵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버전을 벼려내는 불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쫓지 않는 버전,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버전,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버전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공간에 힘이 있습니다. 한때 그녀가 차지했던,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그 공간 말입니다. 침묵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녀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느끼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후회가 스며들고 의심이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할 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고통은 그녀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직 당신 혼자 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당신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비춰줍니다. 그것은 그녀가 인정했던 것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였음을, 당신에 대한 감정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리고 떠나간 사람에게 그 확인은 통제력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일종의 조용한 승리이며 그녀가 여전히 당신의 마음과 평화 속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떠남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깨웠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 것이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연약했던 부분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과 관심 아래 묻어두었던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의심,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고통을 멈추기 위해 그녀를 쫓을 때 당신은 그녀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도감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온다 해도 그 고통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고통의 근원은 그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녀의 인정에 너무 얽혀 있었고 당신의 자존감이 그녀의 존재에 너무 의존적이었던 것, 그것이 진짜 상처입니다. 내면이 강한 남자는 이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시합니다. 그는 고통이 인생의 종신형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의 너무 많은 부분을 타인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왜 나를 떠났을까? 라고 묻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그녀가 머무는 것에 그토록 의존적이었을까? 그리고 이 하나의 질문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이제 고통은 당신의 감옥이 아니라 당신의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규율, 평화, 자존감.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닌 당신 자신의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들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때 당신의 전부였던 그 빈 공간을 당신의 성장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녀를 쫓는 대신 당신의 목적을 쫓습니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는 대신 당신의 몸을 단련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그녀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연락을 끊음으로써 그녀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락을 끊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단계,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쓴맛이 아닌 명료함으로, 복수가 아닌 해방감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화기에서 그녀를 지우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의 마음과 이야기, 그리고 정체성에서 그녀를 지워냅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 문을 닫습니다. 분노가 아닌 자기 존중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켜보고 여전히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놓아줍니다. 흔들리지 않고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섭니다. 만약 그녀가 언젠가 돌아온다면 그녀는 자신이 필요했던 남자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그녀가 이제는 노력해서 얻어야만 하는 남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그녀의 존재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의 이동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는 끝맺음이 필요 없다. 내가 바로 끝맺음이니까 그 고요하고 흔들림 없고 단단한 에너지가 바로 당신을 다른 모든 이들과 구별짓는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탄생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진정한 불꽃을 일으켰다면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이 삶을 사십시오. 구걸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며 노력으로 얻지 않은 사랑에 허리 굽히지 않는 남자들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추격하지 않는다. 나는 진화한다. 당신을 무너뜨리고 떠나간 그 사람, 아무런 설명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돌아선 그 사람이 왜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당신을 버린 그녀가 왜 멀리서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엿보고 있는 걸까요? 왜 당신의 스토리는 확인하면서 결코 먼저 연락하지는 않는 걸까요? 당신은 그녀가 남긴 침묵 속에서 익사하고 있는데 그녀는 어떻게 온라인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여기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완전히는 아닙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 침묵을 깨기를, 당신이 그녀를 쫓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이 여전히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추격을 멈추는 순간 그녀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침묵은 역으로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이 연락하지 않는 매 순간, 당신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모든 게시물, 당신이 보내지 않는 모든 메시지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비명이 되어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자존심, 두려움, 그리고 에고가 그녀의 그리움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먼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자신을 버리기로 선택한 사람을 위해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남자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관심 없는 척하는 연극도 아닙니다. 이것은 본래 당신의 것이었던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녀의 부재가 당신을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을,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가 목격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그녀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후회, 의심, 심지어 집착까지도요. 이는 당신이 그녀를 되찾으려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노력을 멈췄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당신의 그 고요한 변화, 그 깊은 침묵은 그녀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파장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녀가 첫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 멈추십시오. 그녀는 재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사랑의 선언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버리고 떠났는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변화의 청사진입니다. 잔꾀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완전한 탈바꿈의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침묵이 어떻게 당신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닌 당신 자신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그녀를 되찾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규율과 가치, 그리고 성장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되는 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성장을 향한 다짐을 표현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여정에 평화와 강인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그녀가 당신에게서 멀어진 것은 당신이 쫓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것도 그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의도를 가지고 물러섰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확신이 없는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오래된 심리전,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밀당의 한 형태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살짝 뒤로 물러나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용히 관망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허둥지둥 연락하고 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 사과하며 이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장문의 메시지로 자신을 설명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동을 통해 그들은 그녀가 원했던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맙니다. 그녀가 여전히 관계의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남자, 규율 잡힌 남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도 이별의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게임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만 그 게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시험임을 인지하고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조용히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현이나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여정이 타인의 인정에서 내면의 성장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연락하지 않고 버티는 매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의 한 조각을 되찾게 됩니다. 그 침묵의 매초는 그녀가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당신의 부재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선택을 남김없이 비춥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전화, 구차한 사과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오직 침묵과 고요함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벌써 나를 잊었나? 애초에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내가 그를 영원히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녀가 당신에게 던지고 싶었던 바로 그 질문들이 이제 그녀 자신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노력으로 그녀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멈춤으로써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추격을 멈추고 해답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상품이었다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진짜 상품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녀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판도는 뒤바뀝니다. 당신의 침묵은 천둥이 되고 당신의 규율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여, 바로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도, 그녀가 연락할 때도 아닙니다. 그녀의 부재가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때, 당신이 그녀에게서 관계의 마무리를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 안에서 명확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당신을 지켜보게 두십시오. 당신의 페이지를 스크롤하게 두고 궁금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존재가 그리워지기 위해 굳이 눈에 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부재가 그녀의 세상에 충분히 오래 울려 퍼질 만큼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아리가 그녀에게 닿았을 때 그녀가 돌아온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마 그때쯤이면 당신은 그녀가 돌아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 돌아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쓰라림도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일어서는 새로운 당신은 그 누구도 쫓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이끌 뿐입니다. 두 번째 진실. 관심은 마약이었고 당신은 그 공급책이었습니다. 관심은 단순한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화폐입니다. 그녀가 인지했든 못했든 그녀는 당신의 관심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매일 아침의 메시지, 모든 칭찬, 그녀의 스토리에 남기는 모든 하트는 그녀에게 도파민을 주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선택받고 주목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관심은 그녀의 일상적인 마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그 공급을 결코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결같았고 예측 가능했으며 그녀가 위로의 한 모금을 필요로 할 때마다 언제나 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녀에게 황홀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일상의 소음, 배경음악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의미가 사라져서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해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침묵이 당신이 보낼 수 있는 그 어떤 문자보다 더 큰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공백을 싫어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온라인 접속 상태를 확인하기